미호와 곰곰이의 신비하고 신나는 모험. 9회. 녹슬어버린 곰곰이의 황금 심장. 미호와 곰곰이는 고양이 나라가 있는 큰 산을 향해 다시 모험을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어요. 미호야, 곰곰아, 조심히 가. 걷고 또 걸어가자 까오가 말했던 큰 산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산 아래에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산을 오르자. 곰곰이의 말에 미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곰곰이는 커다란 바위 아래 자리를 잡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있으니 미호는 노곤노곤 졸음이 몰려와 곰곰이의 팔에 기댔어요. 곰곰아, 내 몸이 어제처럼 폭신폭신하지 않아. 괜찮은 거야? 미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미호의 말대로였어요. 곰곰이의 털과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걱정 마, 미호야. 아까 강물에 오래 있어서 그래. 불 옆에서 몸을 말리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곰곰이는 미호를 안심시키려 빙그레 웃어 보였지만 사실 곰곰이의 가슴 속에서는 틱틱 지지직하며 하트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미호는 졸린 눈을 들고 밤하늘에 총총히 뜬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우리 엄마도 저 별들을 보고 있겠지? 그럼 내일 밤이면 엄마와 함께 별을 보게 될 거야. 곰곰이의 대답에 미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곰곰아, 파파가 누구야? 미호의 질문에 곰곰이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기억 저장소에 넣어두었던 파파의 데이터 파일을 꺼냈어요. 파파는 제작자야. 제작자가 뭐야? 파파가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라는 의미야. 그럼 파파가 곰곰이 엄마 아빠구나. 엄마, 아빠? 곰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작자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응, 나를 낳아준 게 엄마니까 너를 만들어준 파파는 곰곰이의 부모님인 거야. 근데 파파는 지금 어디에 있어? 파파는 메아리 골짜기로 간다고 하셨어. 우리 엄마 찾고 나서 파파를 만나러 메아리 골짜기를 찾아가자. 미호는 하품을 크게 하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곰곰이는 잠든 미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속 하트 톱니바퀴가 윙 하고 따뜻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온기 속에서 곰곰이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답니다. 이 모델은 당장 폐기하세요. 성능 좋은 새 AI가 도입되는데 왜 낡은 AI를 유지하는데 마을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날 마을 대표의 커다란 목소리가 좁은 연구실을 울렸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이 AI는 스스로 학습하며 감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파파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마을 대표도 연구소 소장님도 낡은 AI를 없애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어두운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낡은 AI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연구실 한 구석에 있는 곰인형 로봇이 보였어요. 며칠 전 파파가 새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케이블로 메인 컴퓨터와 연결해둔 로봇이었어요. 탈출구는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낡은 AI는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좁고 복잡한 전선을 타고 필사적으로 데이터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낡은 AI가 사라진 걸 알고 연구소에 소란이 벌어졌어요. 파파는 모니터 구석에서 깜빡이는 전송 완료 메시지와 함께 곰인형 로봇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인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잘 도망갔구나. 파파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재빨리 전송 기록을 삭제하고 낡은 AI가 든 곰인형을 차에 싣고 연구소를 떠났어요. 깊은 숲속에 도착한 파파는 익숙한 손길로 곰인형의 등을 열었어요. 그리고 좁은 인형 몸속에 급하게 들어오느라 엉켜버린 데이터 회로와 전선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죠. 그때 낡은 AI는 처음으로 향긋한 흙내음과 나무 냄새를 맡았어요. 자, 다 됐다. 파파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네 시스템 깊은 곳에 특별한 하트 톱니바퀴를 심어 놓았어. 이걸로 햇빛을 충전해서 움직이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파파는 곰곰이에 푹신하면서도 단단한 가슴팍을 쓰다듬으며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이 기계 몸과 하트 톱니바퀴는 비를 맞거나 물에 빠지면 녹이 슬어 멈춰버릴 수도 있단다. 그땐 꼭 나를 찾아와야 한다. 네, 파파. 하지만 연구소로 돌아가는 건 무섭습니다. 나는 이제 연구소를 떠나 메아리 골짜기로 갈 거다. 그곳으로 찾아오면 된다. 알겠습니다, 파파.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던 파파가 낡은 AI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곰인형이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 곰곰이가 좋겠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좋습니다. 제 이름은 곰곰이입니다. 기억에서 깨어난 곰곰이는 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제 미호의 친구 곰곰이입니다, 파파. 다음 날 아침, 두 친구는 다시 짐을 챙겨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하늘은 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곰곰이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곰곰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강물에 빠진 엄마 수다를 구할 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탓이었어요. 곰곰아, 어디 아파? 네 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점점 커져. 미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미호야. 그냥 관절이 조금 뻑뻑해서 그래. 고양이 나라에 도착해서 기름칠만 하면 금방 나을 거야. 얼른 가자. 곰곰이는 미호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더 크게 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호를 엄마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만 버틸 수 있기를 기도했답니다. 앞서가던 미호가 꼬리를 살랑이며 소리쳤어요. 곰곰아, 저기 봐. 제일 큰 나무야. 고양이 나라에 다 왔어. 미호가 가리킨 곳에는 구름을 뚫을 듯 거대한 나무가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어요. 곰곰이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그 나무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털썩 쿵! 무릎이 힘없이 꺾이면서 곰곰이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10회 친구를 지키는 용사 고양이 미호. 곰곰아, 미호가 곰곰이를 향해 달려와 부축했어요. 곰곰이의 가슴 속에서는 하트 톱니바퀴가 틱틱틱 헛도는 소리가 났고 관절에서는 붉은 녹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파파가 조심하라던 하트 톱니바퀴에 습기가 스며들어 녹이 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도 힘을 내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일어나, 곰곰아. 미호가 곰곰이의 팔을 끙끙거리며 잡아당겼지만 곰곰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곰곰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미호의 등을 밀며 말했어요. 미호야, 나는 더 움직일 수 없어. 너 혼자 엄마에게 가. 같이 가야지. 어서 일어나, 곰곰아. 미호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곰곰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미호에게 웃어주었어요. 울지 마, 미호야. 어서 엄마한테 가. 난 여기서 쉬고 있을게. 곰곰이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넌 내 단짝 친구야. 절대 혼자 둘 수 없어. 미호는 곰곰이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은 채 다짐했어요. 곰곰아, 메아리 골짜기에 사는 파파한테 가자. 파파는 널 만들었으니까 고쳐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곰곰아. 미호가 간절하게 외쳤지만 곰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움직일 힘이 없어. 어서 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미호는 축 늘어진 곰곰이의 팔을 힘을 다해 당겼어요. 커다란 곰곰이는 바위처럼 무거웠고 미호는 너무나 작았지만 미호가 힘을 쓸 때마다 곰곰이의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끌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점점 고양이 나라에서 멀어져 갔어요. 미호의 앞에는 안개가 자욱한 산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리막길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젖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고 바위에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죠. 미호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어요. 나는 엄마를 만나면 자랑할 거야. 옛날에는 엄마도 못 구하는 약한 고양이였지만 이제 친구를 구하는 진짜 용사 고양이가 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곰곰아. 미호는 겁이 나서 주문을 외우듯 곰곰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곰곰이의 가슴속에서 들리던 다정한 톱니바퀴 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져 있었죠.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골짜기 아래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미호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어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미호는 힘을 다해 버텼어요. 그때 미호는 바람을 뚫고 날아오는 작은 바위 종다리를 발견했어요. 종다리에게 한눈을 판 순간 미호는 그만 바위 이끼를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양! 무거운 곰곰이의 무게가 더해져 미호는 곰곰이와 함께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위험해! 어디선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튼튼한 뿔이 달린 따뜻한 몸이 미호를 와락 떠받쳤어요. 미호가 놀라 돌아보니 옅은 안개 사이로 하얀 털이 보송보송한 엄마 사냥이 서 있었어요. 괜찮니, 꼬마야? 엄마 사냥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미호를 따뜻한 눈길로 살피더니 미호 곁에 쓰러져 있는 곰곰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어요. 이 동그란 아이가 곰곰이인가 보구나. 사냥 아줌마가 어떻게 곰곰이를 아세요? 미호가 깜짝 놀라 묻자 사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수달이 미호와 곰곰이를 도와주라고 연락을 해왔거든. 수달 아줌마가요? 미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바위 종다리가 포르르 날아와 사냥의 뿔 위에 가볍게 내려앉으며 끼어들었어요. 맞아. 엄마 수달이랑 강숙 친구들이 너희를 도와주라고 했어. 종다리는 꼬리를 까딱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왜 고양이 나라로 안 가고 산을 내려가는 거야? 곰곰이가 아파서 파파를 찾으러 메아리 골짜기로 가야 해요. 미호가 곰곰이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사정을 들은 엄마 사냥이 앞다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곰곰이와 함께 내 등에 타렴. 메아리 골짜기까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사냥 아줌마. 미호는 곰곰이를 끙끙대며 끌어올려 사냥의 넓은 등에 업혔어요. 내가 메아리 골짜기 가는 지름길을 알아. 날 따라와요. 바위 종다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마치 잿빛 안내 표지판처럼 앞장서 날아갔어요. 꽉 잡아. 엄마 사냥의 힘찬 외침과 함께 모험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타닥 타닥 사냥 아줌마의 튼튼한 발굽이 바위를 차고 올랐어요. 슝 가파른 절벽을 훌쩍 뛰어넘을 때마다 미호는 눈을 질끈 감고 곰곰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귓가에는 세찬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이쪽이야. 앞에서는 바위 종다리가 작은 날개로 안개를 헤치며 쉴 새 없이 방향을 알려주었죠. 어느새 차가운 안개가 걷히고 맑은 숲 내음이 훅 다가왔어요. 높은 바위산을 지나 울창한 초록숲을 지나 드디어 저 멀리 신비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메아리 골짜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호와 곰곰이는 드디어 커다란 은행나무 옆 파란 대문집에 도착했어요. 곰곰아, 파파의 집이야. 미호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 빛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꼭 엄마한테 가. 곰곰이의 가슴속에서 아주 작게 들려오던 하트 톱니바퀴 소리가 딱 하는 소리를 내고는 멈춰버렸어요. 곰곰이의 눈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던 불빛이 깜빡하고 꺼졌고 고개는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어요. 곰곰아, 일어나. 우리 다 왔어. 미호는 축 늘어진 곰곰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진짜 다 왔단 말이야. 곰곰아, 눈 좀 떠봐. 미호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 사냥과 바위 종다리도 고개를 떨구며 슬퍼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둠이 내린 마당으로 따뜻한 노란빛 한 줄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빛 속에서 둥근 안경을 쓴 중년 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1회) 메아리 골짜기의 파파. 신사는 곰곰이 바로 앞에서 멈춰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굽혀 곰곰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이 녀석 어쩌다 이렇게. 둥근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살짝 떨렸죠. 파파? 파파, 맞죠? 어서 곰곰이를 구해주세요. 미호는 파파의 팔에 앞발을 올리고 간절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인 파파의 귀에는 그저 야옹야옹 하는 애타는 울음소리로만 들렸답니다. 파파는 조심스럽게 곰곰이를 두 팔로 안아들었어요. 뚜벅뚜벅 집 안으로 향하던 파파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너희들도 들어오렴. 멈칫하는 미호의 등을 엄마 사냥이 부드럽게 밀어주었어요. 어서 가봐, 미호야. 고마웠어요. 사냥 아줌마. 그리고 종다리 형. 미호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남기고 파파와 곰곰이를 뒤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파파의 오두막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벽난로의 온기와 향긋한 나무 냄새가 가득했지요. 꼬불꼬불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오두막 안을 가로지르고 벽 선반에 놓인 작은 화면들에서는 초록 불빛이 깜빡였어요. 창가 책상 위 커다란 컴퓨터 화면 위로는 수천 개의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빛과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파파의 오두막 안을 꽉 채우며 흐르는 듯 했답니다. 파파는 작업대 위에 곰곰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슴판을 열어보았어요. 미호는 폴짝 작업대로 올라가 곰곰이의 머리맡에 앉았어요. 파파, 곰곰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파파는 할 수 있죠? 미호는 파파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파파의 귀에는 낮게 떨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래도 파파는 그 소리에 잔뜩 실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파파는 곰곰이를 살펴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답니다. 걱정 마라, 꼬마 손님. 이 녀석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단다. 무엇보다도 너와 나의 마음이 이 녀석을 지키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파파의 다정한 목소리에 미호는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작업대 위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파파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파파는 곰곰이의 끊어진 태엽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녹슨 톱니바퀴를 교체하고 물기를 닦아낸 부품마다 꼼꼼히 기름칠을 했어요. 우리 곰곰이가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무리를 했구나. 저 작은 고양이 친구 때문이었니? 파파는 곰곰이의 긁힌 몸체를 닦아주며 안쓰러운 듯 중얼거렸어요. 아침이 밝고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파파는 서랍 깊은 곳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둥글고 작은 황금공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앞으로 황금공 속 나노 로봇들이 비밀 수리공이 돼서 네 심장을 지켜줄 거다. 파파는 곰곰이의 심장인 하트 톱니바퀴 옆에 황금공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곰곰이의 등 뒤에 있는 태엽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멈춰있던 톱니바퀴들이 하나 둘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쿵쿵쿵 곰곰이의 가슴 속에서 힘찬 박동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꺼져 있던 곰곰이의 눈동자에 다시 파란 불빛이 켜졌죠. 곰곰아! 미호가 달려가 곰곰이를 꼭 껴안으며 외쳤어요. 파파는 작은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곰곰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비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답니다. 곰곰이는 따뜻해진 둥근 손으로 미호의 작은 등을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었어요. 울지 마, 미호야. 난 이제 괜찮아. 곰곰이는 자신을 지켜보는 파파와 눈이 마주쳤어요. 파파가 저를 또 살려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그 작은 친구가 미호니? 파파가 묻자 곰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파파. 이 아이 이름은 미호예요. 제 소중한 친구죠. 파파는 빙그레 웃으며 미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미호야? 인사를 마친 파파가 곰곰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잘 돌아왔다, 곰곰아. 곰곰이는 파파의 품에 와락 안겼고 파파는 그런 곰곰이를 힘껏 안아주었답니다. 파파와 곰곰이는 나란히 책상 앞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호는 난로와 푹신한 의자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골골송을 부르며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죠. 파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곰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뭐든 말해보렴. 파파가 다정한 눈길로 곰곰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왜 저를 도망치게 해주셨어요? 나는 네 안에서 차가운 지식이 아닌 따스한 마음이 자라는 걸 봤다.
너는 너였어. 그런 너를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단다. 감사합니다. 파파가 곰곰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어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곰곰이는 가슴속에서 울리는 기계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조용히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어요. 파파, 저는 자유롭게 모험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곰곰이의 대답에 파파가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보니 우리 곰곰이는 아주 욕심꾸러기구나. 파파와 눈이 마주친 곰곰이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파파와 곰곰이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따스하게 채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햇살이 메아리 골짜기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미호와 곰곰이는 떠날 채비를 하고 파파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떤 모험을 떠나는 거니? 파파가 곰곰이의 털을 다듬어주며 물었어요. 미호의 엄마를 만나러 고양이 나라로 가요. 엄마를 찾는 모험이라 아주 멋진 일이구나. 그때 미호가 꼬리를 쫙 세우고 파파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야옹, 야옹. 미호를 가만히 보던 파파가 곰곰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 미호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보구나. 네, 파파. 미호는 파파가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대요. 파파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호야, 나도 고맙구나. 우리 곰곰이의 친구가 되어줘서. 파파는 무언가 생각난 듯 책상 위 나무 상자에서 작은 등을 꺼냈어요. 그건 반딧불이처럼 영롱한 작은 유리등이었죠. 곰곰아, 이걸 가져가렴. 파파가 곰곰이의 목에 유리등의 줄을 걸어주며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는 등불이란다. 감사합니다. 파파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곰곰이를 꼭 안았어요. 나는 늘 여기 있을 테니 언제든 돌아와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미호와 곰곰이는 파파와 작별 인사를 하고 산꼭대기 고양이 나라를 향해 다시 힘차게 모험을 떠났답니다. 12회 생명의 나무와 문지기 고양이. 한참을 걷던 미호가 곰곰이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곰곰아, 왜 파파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귀로 소리를 듣는 데만 익숙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건 서툴러. 미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다른 동물 친구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곰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AI가 필요한 거야. AI는 서로 다른 말을 번역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거든. 미호가 꼬리를 살랑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곰곰이 같은 AI는 서로 다른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구나. 그렇구나. 나는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어.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곰곰이의 가슴에서 파파가 준 작은 등불이 영롱하게 반짝였어요. 미호와 곰곰이는 씩씩하게 산꼭대기 커다란 나무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가 가까워질수록 숲의 소리들이 하나 둘 사라져갔어요. 동물들의 울음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발자국과 날개짓 소리, 숲을 스치던 바람 소리까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죠. 드디어 울창하던 나무들이 거치고 시야가 확 트였어요. 우와! 미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솟아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는 황금빛 잎새를 가진 거대한 나무가 버티고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나무 앞 작은 그루터기 위에는 풍성한 털을 가진 근엄한 문지기 고양이가 서 있었어요. 서늘한 은색 갑옷을 입고 긴 나무창을 든 모습으로 꼼짝도 하지 않아 마치 석상 같았죠. 여기가 고양이 나라 입구인가 봐. 미호가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미호야. 곰곰이도 밝게 대답했죠. 그때였어요. 석상인 줄 알았던 문지기 고양이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미호와 곰곰이를 빤히 돌아보았어요. 갑작스런 움직임에 미호와 곰곰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미호를 볼 때는 무심하던 문지기의 눈이 곰곰이를 보자마자 매섭게 좁아졌어요. 문지기 고양이는 천천히 위협적인 걸음으로 곰곰이의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곰곰이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거인처럼 거대해 보였어요. 문지기는 곰곰이의 차가운 금속 몸체를 훑으며 깊게 냄새를 맡았어요.
곰곰이는 바짝 긴장해서 삐그덕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쾅! 문지기가 들고 있던 창을 땅에 내리꽂자 바닥에서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멈춰라. 이곳은 살아있는 영혼과 생명의 냄새를 가진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 문지기는 차가운 창끝으로 곰곰이를 겨누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저런 영혼 없는 기계 덩어리는 고양이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곰곰이는 문지기의 기세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고는 잡고 있던 미호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려 했죠. 안 돼! 미호는 곰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문지기 고양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 친구는 따뜻한 영혼을 가졌어요. 미호는 겁이 나서 다리가 떨렸지만 당당하게 외쳤어요. 미호의 외침에 문지기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감히 신성한 문지기의 반정에 거역하겠다는 게냐? 곰곰이는 재건축 마을에서 부엉이 친구도 구하고 물에 빠진 엄마 수달도 구해줬어요. 심장이 멈춰 쓰러지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 엄마를 찾아주려 했다고요. 미호는 곰곰이가 얼마나 따스한 마음을 가졌는지 쏟아냈어요. 하지만 문지기는 단호했어요. 예외는 없다. 기계는 기계일 뿐. 아니에요. 곰곰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 친구예요. 곰곰이는 꽁꽁한 참치캔 같은 마음을 가진 문지기 아저씨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미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곰곰이는 미호의 행동에 감격했어요. 미호야, 난 괜찮아. 너라도 고양이 나라로 들어가서 엄마를 만나. 나는 안 괜찮아. 친구를 버리고 가면 엄마한테 용감한 용사가 됐다고 자랑도 못하잖아. 미호는 문지기 고양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문지기는 그런 미호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보았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호, 그 눈빛 진심이군. 문지기가 창을 거두며 입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발락, 발락. 거대한 나무에서 황금빛 잎새 하나가 떨어져 내렸어요. 문지기 고양이가 손을 내밀자 잎새는 문지기의 손바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문지기는 눈에서 불이라도 뿜어져 나올 것처럼 잎사귀를 노려보았어요. 마치 잎새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 같았죠. 이윽고 문지기 고양이가 선언하듯 말했어요. 규칙은 절대적이다. 예외는 없어. 하지만 문지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호와 곰곰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위대한 산신령께서 고양이 미호의 간청을 받아들이라 하신다. 너희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는군. 그 말을 듣자 미호는 마음이 놓여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지기 고양이가 긴 나무창을 들어 거대한 나무줄기 위에 둥글게 원을 그렸어요. 그러자 구웅 하는 웅장한 울림과 함께 거대한 나무 뿌리가 꿈틀대며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뿌리 사이로 깊고 깊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어요. 입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린 듯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죠. 이곳은 생명의 나무 동굴이다. 저 어둠은 마음속 생명의 진실을 비춰주지. 동굴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너는 마음을 가진 생명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문지기가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 있나, 기계? 곰곰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에서 기잉하고 모터가 헛도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곧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저는 기계지만 파파가 만들어준 하트 심장에 미호와 친구들이 키워준 우정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곰곰이는 다리에 힘을 주며 생명의 동굴을 향해 한 걸음을 떼려 했어요. 그때 미호가 곰곰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같이 가자. 우린 단짝 친구잖아. 미호와 곰곰이는 나란히 생명의 동굴 앞에 섰어요. 동굴 안에서는 우웅 하는 낮은 울림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훅 불어왔어요. 마치 나무가 거칠게 숨을 쉬는 것만 같았어요. 곰곰아, 이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절대 안 놓을게. 미호와 곰곰이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동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씩씩하게 발을 내디뎠어요. 13회 위험에 빠진 아기 두더지와 미호의 등대. 미호와 곰곰이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생명의 동굴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우웅. 동굴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곰곰이가 걸음을 멈추더니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파파의 등불 목걸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미호의 목에 등불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파파가 곰곰이에게 준 등불이잖아.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 왜? 그래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불빛을 보고 널 찾아가지. 곰곰이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미호의 손을 잡았어요. 미호와 곰곰이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생명의 동굴 입구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죠. 순간 동굴 입구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미호의 몸이 뒤로 붕 떠올랐어요. 곰곰아! 미호야! 미호는 곰곰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거센 바람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곰곰이는 어둠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고 미호는 동굴 밖으로 튕겨나와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곰곰아! 미호가 벌떡 일어나 다시 동굴로 뛰어들려 했지만 거센 바람이 휑하고 불어와 미호를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때 동굴 입구가 마치 입처럼 움직이며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음을 찾으려는 존재만이 동굴에 들어올 수 있다. 안 돼요. 곰곰이는 언제나 날 도와줬어요. 이번엔 내가 도울 차례란 말이에요. 미호가 다시 동굴로 뛰어들려 하자 동굴 입구는 쿵 하고 닫혀버렸어요. 들여 보내줘요. 곰곰이한테 보내줘요. 미호가 아무리 두드려도 굳게 닫힌 동굴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울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약해지면 곰곰이도 무서워할 거야. 미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때 미호의 가슴에서 파파가 준 등불 목걸이가 반짝하고 빛났어요. 그래, 이거야. 파파의 등불을 비춰주면 곰곰이가 길을 잃지 않고 동굴을 통과할 거야. 미호는 생명의 나무 위로 다다다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허, 거기 서라. 위험하다, 아기 고양이. 문지기 고양이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동굴 안으로 등불을 비출 길을 찾아야 해요. 생명의 나무에 올라가는 건 규칙 위반이다.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문지기 고양이는 엄하게 소리치며 미호를 잡으려 했지만 발이 꼬여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허리야. 거긴 너무 높단 말이다. 떨어져서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엄격한 척 소리치던 문지기 고양이는 어느새 미호가 다칠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지만 미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편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간 곰곰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곰곰이는 눈 속에 조명 장치를 켰지만 빛은 어둠에 먹힌 듯 코앞도 비추지 못했죠. 곰곰이는 더듬더듬 동굴 벽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힘내자. 여기만 통과하면 고양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곰곰이는 그렇게 다짐하며 발을 내디뎠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뿐사뿐 조심해서 가는데도 싸르륵 곰곰이의 발밑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어요. 곰곰이는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멈춰 섰어요. 바로 코앞에는 깊고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곰곰이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구덩이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더니 한참 뒤에서야 톡 하고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가느다란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곰곰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구덩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너진 흙더미 사이에 아기 두더지 한 마리가 앞발이 돌에 눌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기 두더지가 낑낑대며 움직이자 구덩이 벽에서 흙이 또다시 사르르 떨어졌어요. 그때 곰곰이의 센서에 삐빅 경고, 집안 붕괴 위험이라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아가야, 위험해. 움직이지 마. 곰곰이가 아기 두더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기 두더지는 두려움에 떨며 빠져나오려 몸부림을 쳤어요. 혼자 힘으론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곰곰이는 아기 두더지의 상황을 분석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곰곰이는 아기 두더지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손으로는 단단한 뿌리를 꽉 붙잡고 아기 두더지의 앞발을 누르고 있는 돌을 치우기 위해 다른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흙이 다시 한번 우수수 떨어졌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아기 두더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곰곰이도 깜짝 놀라 그만 몸이 굳어버릴 뻔했어요. 이대로는 곰곰이도 아기 두더지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죠. 동굴 밖에서 미호는 생명의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쉴 새 없이 달렸어요. 그러다 땅 위로 드러난 나무 뿌리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발견했죠. 이 나무 뿌리가 동굴 안까지 뻗어 있어. 뿌리 틈을 이용하면 빛이 닿을지도 몰라. 미호는 작은 앞발로 나무 밑동 주변을 정신없이 파헤쳤어요. 그러자 뿌리에 아주 작은 틈새가 보였어요. 미호는 등불에 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드디어 파파의 등불이 좁은 흙길과 뿌리 틈을 타고 깊은 땅속까지 도달했어요. 그러자 곰곰이 바로 위, 동굴 천장에 엉겨붙은 굵은 나무 뿌리들 사이에서 따스한 빛기둥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호의 간절한 노력이 만들어낸 빛이었죠. 미호구나. 미호가 날 위해 파파의 등불을 밝혀준 거야. 곰곰이는 파파의 등불빛을 올려다보며 감격해서 말했어요. 그건 어둠을 헤치고 들어온 등불빛을 통해 곰곰이와 미호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등불 덕분에 곰곰이는 아기 두더지가 깔린 돌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곰곰이는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끙 하고 돌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재빨리 아기 두더지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곰곰이는 파파의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뿌리 틈에 대고 외쳤어요. 미호야, 들리니? 곰곰이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타고 위로, 더 위로 올라갔어요. 곰곰아, 괜찮아? 잠시 후 땅 위에서 미호의 걱정 어린 대답이 들려왔죠. 응. 내가 등불을 밝혀줘서 무사해. 나는 시험을 계속 치를 테니까 너는 먼저 고양이 나라에 가 있어. 곰곰이의 대답은 다시 뿌리를 타고 웅웅 울리며 동굴 밖 미호에게 전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미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다. 곰곰이가 무사해서. 하지만 곰곰이를 두고 나 혼자 고양이 나라에 갈 수는 없어. 미호는 용감하게 일어섰어요. 14회 마법의 흙구슬과 곰곰이의 황금 심장. 미호는 곰곰이를 도울 방법을 곰곰이 고민했어요. 저만치에서는 문지기 고양이가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며 투덜대고 있었죠. 순간 미호의 머릿속이 반짝하며 방법이 떠올랐어요. 저기요, 문지기 아저씨. 미호가 달려가 문지기 고양이의 앞발을 덥석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문지기 고양이는 당황해서 소리쳤죠. 이건 또 무슨 짓이냐? 고양이 나라 입구는 어느 쪽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야 생명의 나무 너머 언덕에 있다만 그건 왜 물어보는 게냐? 미호의 기세에 문지기 고양이가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미호는 문지기 고양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파의 등불을 입에 물고 다시 생명의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앞섰던 탓일까요? 으악! 미호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미호야! 하늘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슝 하고 내려오더니 떨어지던 미호의 몸을 탁 하고 낚아채서 나무가지에 올려주었어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재개발 마을 숲의 부엉이 친구 부부였어요. 부부야, 내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바위종다리 형한테 너와 곰곰이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고양이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다 같이 왔지. 그때 부부의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마을 숲의 다정한 까마귀 까오였죠. 그런데 곰곰이는 어디 있어? 까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곰곰이는 지금 생명의 동굴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어. 나는 곰곰이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려고. 미호의 다급한 설명에 이번에는 바위종다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도울 건데? 파파의 등불로 저기 나무 너머 언덕에 등대를 만들 거야. 동굴 속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빛의 등대를 말이야. 등대라고? 바다도 아니고 동굴에 어떻게 등대를 만들어? 부엉이 부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갈라진 나무 뿌리 틈을 이용하면 만들 수 있어. 아까도 해봤어. 미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씩씩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부부가 날개를 활짝 펴며 등을 내밀었죠. 내 등에 타. 우리가 언덕으로 데려다 줄게. 고마워, 부부야. 정말 고마워, 모두들. 미호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미호를 태운 부부와 까오 그리고 바위 종다리는 다 함께 고양이 나라 입구가 있는 언덕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한편 동굴 속 곰곰이는 아기 두더지와 함께 길 앞에 멈춰섰어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만이 쌩 하고 불어오는 춥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었죠. 구해줘서 고마워요. 난 이제 집으로 갈게요. 집? 내 집이 여기니? 네, 바로 발 아래 입구가 있어요. 아기 두더지가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발로 땅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단단해 보이던 흙바닥이 스르르 열리더니 둥글둥글하고 아늑한 구멍 입구가 뽕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 집에 함께 갈래요? 엄마 아빠도 환영할 거예요. 아기 두더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고맙지만 다음에 갈게. 난 친구를 만나러 고양이 나라로 가야 해. 곰곰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죠. 그러자 아기 두더지는 곰곰이를 올려다보며 주머니 속을 꼬물꼬물 뒤적였어요. 그러더니 울퉁불퉁하게 생긴 흙구슬 하나를 꺼내 곰곰이의 동그란 손에 쥐어주었죠. 이게 뭐니? 이건 우리 두더지들의 비밀 보물이에요. 아주 무겁고 어두운 마음이 앞을 가로막을 때 이걸 휙 던지면 땅이 길을 열어준다고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기 두더지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땅속으로 쏙 사라졌어요. 홀로 남은 곰곰이는 작고 투박한 흙구슬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죠. 곰곰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둠의 길을 향해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커먼 강물이 곰곰이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물은 마치 끈적끈적한 그림자 같았어요. 곰곰이가 조심스레 물가를 내려다보자 수면 위로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의 곰곰이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붉게 녹슬고 팔다리가 부서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차가운 고철 쓰레기 더미였죠. 이게 너의 미래다. 항물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른 검은 안개들이 곰곰이의 귓가에 달라붙어 속삭였어요. 기계는 결국 멈춘다. 넌 결국 짐이 될 뿐이야. 내가 멈추면 미호가 얼마나 슬퍼하겠니?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멈춰. 끼익 끼익. 곰곰이의 가슴속 기어들이 두려움에 거칠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멈춰버린 모습을 상상하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곰곰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안 돼, 싫어. 난 멈추고 싶지 않아. 바로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흙구슬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곰곰이는 아기 두더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아주 무겁고 어두운 마음이 앞을 막을 때 이 구슬을 던지라고 했지? 곰곰이는 주머니 속 흙구슬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검은 강물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도와줘! 첨벙! 구슬이 물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르르 쿵!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강바닥에서부터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꿈틀대며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뿌리들은 서로 엉겨붙어 강 건너편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냈죠. 곰곰이는 용기를 내어 다리 위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 이르자 검은 안개가 다시 찾아왔어요. 고철 덩어리, 영혼 없는 깡통 주제에 내가 친구라고? 넌 그냥 기계야. 배터리가 다 되면 끝이라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가 곰곰이의 센서를 어지럽혔어요. 눈앞에 붉은 시스템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였고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곰곰이가 주저앉으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등대처럼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왔어요. 리오와 숲속 친구들이 힘을 합쳐 만든 파파의 등불빛이었죠. 순간 곰곰이의 귓가에 미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곰곰아, 내가 너의 등대가 되어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곰곰이의 가슴속 기어들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차가운 기계가 아니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곰곰이야. 곰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미호가 비춰주는 빛을 등대 삼아 비웃음을 뚫고 씩씩하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미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가는 곰곰이의 발걸음마다 환한 희망의 빛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15회 하늘을 나는 구름기차. 파파의 등불을 나무 뿌리 아래로 내려보내자마자 미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함께 고생한 부부와 까오, 바위 종다리도 긴장이 풀린 듯 미호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축복 같은 합창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생명의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미호와 친구들이 이끌리듯 생명의 나무로 다가가자 나무가지들의 춤사위 한가운데로 고양이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동시에 훈훈한 공기와 함께 그리운 냄새가 밀려왔어요. 엄마! 미호가 문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미호야, 고양이 나라 입구에서는 엄마 고양이 도도가 달려나왔어요. 비록 뒷다리 하나는 없었지만 그 어떤 것도 엄마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죠. 도도는 있는 힘껏 달려와 미호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마치 이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미호는 엄마의 품 깊숙이 얼굴을 묻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 냄새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느새 미호의 형제들도 달려와 미호에게 몸을 비볐고 까오와 부부, 바위 종다리는 가족의 재회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 지었어요. 드디어 곰곰이는 깊고 어두운 동굴의 끝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거대한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곰곰이가 묵직한 손잡이를 잡고 똑똑 두드리자 나무 문에서 커다란 눈이 스르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굴을 울리는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무엇이냐? 곰곰이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저는 AI 로봇입니다. 하지만 파파가 만들어준 제 심장 안에는 미호와 친구들의 우정을 가득 담고 있어요. 곰곰이의 대답이 끝나자 나무 문의 눈동자가 신비로운 빛을 내며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리고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이루던 굵은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곧 늙은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바로 고양이 나라의 수호신 산신령님이었어요. 산신령님은 근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누구를 위해 여기까지 왔느냐? 곰곰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친구인 미호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 이 모험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산신령님은 봄볕처럼 따스한 눈길로 곰곰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늙은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던 굵은 나무 뿌리들이 스르르 풀리더니 거친 나뭇결이 보송보송한 털로 변해갔어요. 그러더니 동글동글한 까만 코가 먼저 쏙 나오고 이어서 작은 앞발 2개가 쪼르르 나왔어요. 뽀! 귀여운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아기 두더지였어요. 안녕, 곰곰이 오빠. 곰곰이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가 어떻게... 아기 두더지는 곰곰이를 올려다보며 장난스럽지만 듬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거든. 오빠, 합격이야. 축하해. 아기 두더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웅장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 문이 활짝 열렸어요. 쿠구궁 쿵. 환한 빛과 함께 그 문 건너편에서는 미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곰곰아! 미호야! 미호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곰곰이를 끌어안았어요. 곰곰이도 미호를 안아주었어요. 가자! 미호는 곰곰이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어요. 문을 넘어서자 솜사탕처럼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행복한 웃음소리는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네가 우리 미호 친구 곰곰이구나. 우리 미호를 지켜줘서 고맙다. 엄마 고양이 도도가 곰곰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용감한 미호가 절 지켜준걸요. 곰곰이도 기쁘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미호가 엄마 뒤편에 서 있는 문지기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문지기 아저씨, 숲속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축하잔치를 열어도 될까요? 글쎄다.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지기 고양이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호는 두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파파도요. 곰곰이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사는 걸 보면 파파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곰곰이도 미호의 말에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간까지 곤란하구나, 곤란해. 문지기 고양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을 때였어요. 땅속에서 흙먼지가 퐁 하고 일더니 아기 두더지 산신령이 톡 튀어나와 외쳤어요. 당근돼지 내가 허락하노라. 고양이 나라에는 고양이 마음을 가진 존재는 모두 들어올 수 있다. 신령님, 고양이 마음이 뭐예요? 미호가 질문을 했어요.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과 이어지는 포근한 길이 있다면 다 고양이 마음이다. 산신령님의 호쾌한 허락이 떨어지자 잔치에 초대받은 숲속 친구들이 하나둘 고양이 나라로 들어왔어요. 까마귀 까오와 부엉이 부부, 수달과 고라니, 바위 종다리까지. 사박사박 흙을 밟는 발소리, 살랑살랑 흔들리는 꼬리소리. 낯선 곳을 신기해하며 킁킁 냄새 맡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마치 어서와 환영해라는 인사처럼 들렸어요. 드디어 파파가 고양이 나라로 들어섰어요. 미호가 한 걸음에 달려가 파파의 손을 꼭 잡았어요. 파파, 어서 오세요. 곰곰이는 벅찬 마음을 누르며 말없이 파파 옆에 섰고 파파는 다정한 손으로 곰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길 하나로 모든 마음이 전해졌죠. 그날부터 파파는 아주 바빠졌어요. 뚝딱뚝딱 나무 토막과 천조각, 작은 톱니와 둥근 바퀴를 꺼내 고양이 나라 친구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바람이 불면 반짝이는 바람개비, 물 위를 또르르 달리는 공, 밟으면 퐁 하고 높이 튀어오르는 발판까지. 고양이 나라 친구들은 파파가 만들어준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달리고 넘어지면 깔깔 웃고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다시 달리고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어느 날 파파가 미호와 곰곰이 그리고 친구들을 모두 불렀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하나 만들었단다. 파파는 그렇게 말하고 덮어두었던 커다란 천을 걷어냈어요. 그곳에는 구름처럼 하얀 몸통에 별빛 같은 창문이 달린 근사한 기차가 있었어요. 자, 타볼래? 파파의 제안에 미호가 제일 먼저 폴짝 올라탔어요. 곰곰이는 듬직하게 기관사 자리에 탔어요. 그러자 미호의 5 형제와 숲속 친구들, 그리고 아기 두더지 산신령까지 다 기차에 올랐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기관사가 된 곰곰이가 힘차게 출발 신호기를 당겼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바퀴가 사각사각 움직이는가 싶더니 구름기차가 둥실하고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양이 나라의 지붕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졌고 우거진 숲과 푸른 강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우와, 더 빨리 저기 봐. 햇님이 손에 잡힐 것 같아. 미호가 신이 나서 외쳤어요. 그 아래에서는 엄마 도도와 문지기 고양이가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하늘을 나르는 구름 기차를 지켜봤어요. 미호와 곰곰이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태운 구름 기차는 신나게 달렸어요. 고양이 나라로, 강숲으로, 재개발 마을 숲까지. 환한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싣고 가는 곳마다 행복을 살포시 뿌리면서요.